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주역 태풍대과계를 전체적으로 해설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태풍대과계는 연못을 상징하는 퇴계과 위에 있고 바람을 상징하는 손괴가 아래에 있는 모양의 괴입니다. 먼저 괴사부터 보시겠습니다. 동요, 이유유왕, 형. 대들보가 휜다. 가는 것이 이롭다. 형통하다. 대들보가 휜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붕 위에 올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역량에 맞지 않는 일을 무리하게 맡아서 허물을 남기는 상황을 일컫는 문구입니다. 백의종군한 이순신을 대신해서 선조는 원균을 수군사령관에 임명합니다. 주역 점괘를 뽑아본 후에 이순신은 체가 용을 극하니 풀길하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말하고 용은 그것의 쓰임새, 즉 사회적 지위나 업무 등을 가리킵니다. 원균이 자신의 역량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점괘였는데 이 점괘대로 원균은 대패를 하고 이순신이 다시 자리에 복귀를 하죠. 이순신이 원균을 두고 말한 체가 용을 극한다는 표현이 바로 태풍대과계의 동요, 대들보가 휜다는 괴사에 딱 들어맞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짐을 어깨에 짊어지면 허리가 휘듯이 자신의 역량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무리하게 맡으면 대과, 즉 허물을 남기게 되죠. 이럴 때는 초과된 짐을 내려놓고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유왕 형, 나아감이 이롭고 형통하다는 괴사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공자는 상전에서 택멸목, 대과, 군자의 독립불구, 돈세무민, 나무 위로 물이 차올라서 나무가 멸한 것이 대과이니 군자가 이로써 홀로서도 두렵지 아니하고 세상을 피해도 민망하지 아니하다 라고 했는데요. 역량이 달릴 때는 몸을 뒤로 물리는 것이 좋으며 이런 처신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6개의 효사에도 이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초육 효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용백모 무구, 흰띠풀을 깔개로 쓴다. 허물이 없다. 흰띠풀은 매우 소박한 물건입니다. 따라서 흰띠풀을 깔개로 쓴다는 것은 검소하고 겸손하게 처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들보가 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량에 맞게 겸손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구, 허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격에 어울리지는 않지만 상식을 파괴하는 역발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이러한 파격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이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양생제, 노부득 기여처, 무불리. 마른 버드나무에 싹이 튼다.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아내로 얻는다. 분리할 것이 없다. 고양생제, 마른 버드나무에 싹이 튼다는 것은 예외적인 일입니다.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아내로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을 파괴하는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남들이 볼 때 이런 행위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주역의 화자는 그렇다고 크게 분리할 것은 없다며 나무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파격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도가 지나쳐서 대들보가 심하게 휘면 결과가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구삼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요흉, 대들보가 휜다, 흉하다. 구사효사에도 같은 맥락의 구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융길, 유사린, 대들보가 솟으니 길하다. 뱀처럼 힘이 있으면 곤란하다. 동융은 대들보가 지붕을 뚫을 듯이 우뚝 솟았다는 뜻입니다. 정상의 범위를 벗어난 상황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구이효사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다소 파격적인 것도 모양만 잘 갖추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길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격적으로 튼튼한 대들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휘어 있으면 건물을 오래 지탱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유사린, 뱀처럼 휘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파격적인 행동이라고 해도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이 주역의 시각입니다. 구오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양생화, 도부득 기사부, 무구무예. 마른 버드나무에서 꽃이 핀다.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얻는다. 허물이 없지만 명예롭지도 않다. 고양생화, 마른 버드나무에 꽃이 핀다는 구절은 앞서 나온 고양생제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파격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노부득 기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남편으로 만든다는 뜻이니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런 행동은 남들에게 칭송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구무예,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상륙효사에서도 같은 맥락의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섭, 멸정, 흉, 무구. 무리하게 강을 건너다 머리까지 잠긴다. 흉하다. 허물은 없다. 무리하게 강을 건너다 깊은 강물에 머리가 잠기게 되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죠. 그래서 흉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파격적인 모험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허물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역량에 맞게 적당한 수준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파격적인 모험이 필요하기도 하죠. 태풍 되가기에는 이런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파격을 도모할 것인지, 평탄하고 안전한 길을 갈 것인지는 결국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어떠한 선택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역량의 한계를 벗어날 경우 대과가 예상되므로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하되 때로는 파격적인 선택을 해도 크게 나쁘지 않다는 쪽에 방점이 찍힌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